우리 애를 내가 중학교 보내고 이어서 고등학교까지 보내고 나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될 때 제대로 된 정말 이름 있는 최소 그래도 인서울 안 되면 15개 대학 더 잘 나가면은 스카이 이런 데 내가 보낼 수 있을까? 그 보낼 수 있는 방법 뭐지? 이런 거 알아보시려고 오신 거 맞으시죠? 그쵸? 그러니까 그 목적이 명료한 가운데 그 목적을 타고 내려가는 간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와 어학원에 지금 중등부잖아요. 저희가 이제 관이 이번 주부로 4개가 됐어요. 그래서 고등관이 지금 현재 3군데, 그리고 지금 이곳이 이제 초중등부, 중등부라고 좀 저희가 칭하고 있는데요. 이주와 어학원의 중등부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목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들리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전부는 아닌데, 그쵸? 수능도 중요하고, 뭐 정시도 확대가 됐다 그러고, 그리고 뭐 생기부도 중요하다 그랬는데 왜 하필 이 키워드를 삼았는지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준비가 중등부 전체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러 말씀 드릴 게 아니라 딱 이 한마디로 귀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데 왜 그런지를 이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이유를. 근데 저희는 일단 정했고 저거 잘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먼저 지금 학부모님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건 그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흔들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입시 구조들이 좀 있습니다. 그쵸? 용어도 생소하실 거고, 그리고 또 재미있냐면 별로 재미는 없잖아요. 행로잼에다가 복잡은 또 겁나 복잡하고, 또 막 자꾸 바꿔. 그리고 또 약간 이걸 좀 잘 알고 있는 엄마들이 얘기를 막 이렇게 털면은 우리가 또 약간 위축이 되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뵈면은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 별로 없어요. 지역적 정보를 알고 계시면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푸시는데 오늘 우리 어머님들하고 저는 우리가 입시에 있어서 좀 인싸가 되자. 오늘 이제 돌아가실 때에는 집에 가실 때에는 뭐 별거 없네. 그냥 딱 3개잖아.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본인이 잘 이해하셨는지를 좀 감당을 하려면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되게 쉽고 간단하게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로 쉽게 얘기해야 되냐면 초등학교 다니는 꼬맹이한테도 설명이 가능하고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한테 정도까지도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제가 그렇게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해요. 저도 그렇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일단 입시를 아셔야겠죠. 근데 지금 입시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입시가 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큰 기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없어요. 몇 가지가 이제 법적으로 다 정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시를 이해하는데 지금 현재 중1, 중2, 중3의 입시를 좀 이해하시는 거. 얘네들이 대입 치르게 될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입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대학에 애들 이렇게 뽑는구나. 대학에 또는 이런 애들을 좋아하는구나. 삽질하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게 딱 걸러지면서 그러면 지금 중1 올라갈 때 뭐 시켜야 돼? 뭐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돼? 이제 이렇게 가셔야겠죠? 일단은 중학교 1학년은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쌓는 기본기예요. 그러니까 체력으로 따지면은 기초 체력을 쌓는 거고 집으로 따지면은 건축물의 기조를 이제 잡고 있는 그런 상태겠죠? 일단은 그런 상태가 돼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지금은 안 해요. 지금 우리 1학년들하고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건데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약간 정색을 하고 객관적으로 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를 이제 받을 때가 될 거예요. 저희하고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영어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학이나 다른 국어나 어떤 과목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의 그런 성취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갖고 아니고 여러 번으로. 그 방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향을 파악을 하시는 거죠. 얘가 날 닮아서 그런지 좀 애가 나대는 걸 좋아해. 그리고 발표도 좀 잘하고 얘가 그냥 똑소리가 나네? 아빠 닮았으면 못했을 텐데 날 닮아갖고 얘가 그냥 또 기똥찬 부분이 있어요. 또 어느 발표도 잘하고 아주 그냥 끝내줘. 이러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더 괜찮은가? 아니면은 뭐 아닌가? 그것까지 감당이 안 되나? 그러면은 교과 전형으로 보내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중3 되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어디 정하실지 그런 것들이 판단이 다 모아져서 그것들이 다 조각처럼 이제 퍼즐이 다 맞춰져서 결론이 났으니까 고등학교를 이런 데를 보내야겠구나.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학을 보내야겠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답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게 될 때 어디 가서 5만 원 내고 정보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잘 파악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어머님이시고 아버님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갑자기 내 애를 그 사람이 굉장히 잘 해석해 준다라는 게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대입과 고입의 전반적인 이 입시 구조,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제대로 잘 밟으려면 지금부터 어떤 공부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점수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그리고 2학년, 3학년 걸쳐서 성향까지 파악해서 고등학교 선택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집어볼게요. 지금 우리 중등부 학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초등부를 못해요. 초등부 학원을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잘 몰라요. 초등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저희는 좀 빡센 약간 그런 느낌의 학원이잖아요. 단어 빡세고 약간 관리 빡세고 좀 힘든 이런 학원인데,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잘 트리트먼트 한다는 거는 좀 여러 가지 각고의 다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 아이들부터 혹은 초5, 6 이런 아이들부터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하고도 저는 이제 그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너무 막 초등학교 막 이런 얘기, 뭐 생활영어, 뭐 원어민 이런 얘기 말고요. 그래서 일단 서부학군에서 그 대학의 입시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학군이라는 거는 은평구, 그리고 서대문구, 마포구, 여기를 이제 우리가 서부학군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사 가실 계획이 당장 없으시다면 여기서 중학교 보내실 거고, 그러다가 여기 인근의 고등학교 아마 보내시겠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는 이제 알고 계시는 고등학교 다 이름 있으시잖아요. 뭐 대성고, 예일여고, 동명여고, 선정고, 선일고, 뭐 충암명지 다 있습니다. 이대부고, 이화여고도 있고요. 이런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 서부학군에서 가장 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저희 학원의 고등부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현장에 있잖아요. 지금 애들이 몇백 명씩 다니고 있고, 걔네들 내신을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걔네들의 생기부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우리 서부학군에서 대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냐면 일단은 두 가지인데, 일단 무조건 정시일까요, 수시일까요? 100% 수시예요. 100% 수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99% 수시예요. 현역에서. 재수하면은 뭐 수시로 어떻게 가요? 재수는 그냥 다 정시로 가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보낸다. 그런데 또 괜찮은 대학을 보낸다 그러면 무조건 종합하고 교과인 수시로 지금 보내고 있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우리 학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전형이라서 수시로 6개 원서를 이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애가 고등학교 1학년을 다 입학을 해요.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으로 수시 원서 6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내신도 안 들어가고 3학년 2학기 생기부도 고3 졸업하고 대학 갈 때는 안 필요합니다. 재수할 때는 뭐 수시로 쓸 때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3학년 1학기를 딱 마치고 나면 이제 원서 6개를 학교를 막 골라서 쓰겠죠. 근데 그때 쓰는 그 6장이 교과 전형으로 쓰는 것도 있고 종합 전형으로도 쓰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마다 6장을 다 쓰지 않고 5장만 쓰는 애도 있고 뭐 4장 쓰는 애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만, 서부학군에서 대학 간다 그러는데 난 수시는 안 가. 6장 깔끔하게 포기하고 난 정시 갈래? 그런 애는 없어요. 그런 애 없어요. 걔는 뭐가 어디가 아픈 거예요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기댈 데가 없고 힘든 거죠. 그래서 6장 일단 쓰게 돼 있는데, 그 쓰는 게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제가 되게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교과는 내신만 봐요. 내신만 봐요. 종합은 내신과 서류 전체를 다 봐요. 그래서 종합이라고 보통 명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딱 2개로 나누면 교과는 내신만 보는구나. 그러니까 뭐 봉사고 뭐고 안 봐요. 독서고 뭐고 뭐 담임 종합 의견이고 세특이고 뭐고 하나도 안 보는 거죠. 그리고 교과는 내신만 보고,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보면은 수능의 최저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거 뒷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찌됐건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 이렇게 해서 6장을 쓰라고 하는데, 여기 공통 분모가 뭐냐면은 내신이죠. 고등학교의 내신이에요. 그렇죠? 이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 내신하고 완전 다릅니다. 지금 이제 첫째 자녀 학부모님들은 아직 중학교 가서 내신 시험도 안 봤는데 뭐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그것도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1 내신, 고2 내신, 고3 내신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종합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부를 보죠. 그러니까 생기부 보는 방법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교과전형은 고등학교 내신만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 내신만 보면은 대학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고등학교의 내신이 5등급이 있어요. 9등급 중에. 그리고 예일여고에 1등급이 있어요. 누가 잘하는지 내신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걸 대학이 바보가 아니니까 훌륭한 애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등급이 높아야 되는 건 기본인데 객관적인 점수도 필요하니까 수능에서 우리 대학이 지정한 2과목 혹은 3과목의 등급을 우리가 요구하는 등급의 합을 맞춰라. 이거를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점수만 갖고서 기계가 뽑는 거네. 교과전형은요. 그렇죠? 교과전형은 사람이 뽑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뽑는 거예요. 점수를 드르르륵 넣으면 계산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줘가지고,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은 전 과목을 다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 대학이 요구하는 2과목, 그 대학이 요구하는 3과목의 합이 뭐 5등급이다, 6등급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때요? 공부하는 이제 계속 이 추이를 보면서 합불에 대해서 완전 예측이 가능하겠죠. 왜냐면 수능은 대박이 없어요. 내신이 무슨 대박이 있어요. 쪽박도 없고 대박도 없어요. 그냥 그날 가서 지가 공부한 만큼의 양을 갖고 오는 날이지 수능 대박이 어디 있어요. 이상한 말이잖아요. 수능 대박이라는 말 진짜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합불도 예측 가능하고 얼마든지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뭐 떨어지겠다 혹은 붙겠다, 추합으로 붙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한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종합전형이죠. 종합전형은 학원들도 다들 어려워하고 건드리질 않습니다. 붙은 애는 왜 붙었는지 모르겠고 떨어지는 애는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하니까. 그리고 종합전형이라는 게 양으로 뽑는 게 아니라, 기계가 뽑는 게 아니라 인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서류를 보는 거고 글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 사태 때문에 작년에 문제가 불거졌었고, 애매한 거 좀 빼자. 이거 누가 보면 잘한 거고 누가 보면 못한 거고 이거 뭐냐 정말 정확한 것만 집어넣고 엠간한 거 좀 빼자. 이제 공정성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돼서 생기부 기재사항들이 대거 축소가 되기도 하고 글자 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폐지가 된 것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개를 보는 게 종합 전형, 이렇게 2개를 보는 게 교과 전형. 그런데 이 3개를 보는 것도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어 하시는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정도를 보내시려면 3개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도 보고 서류도 보고 그거 갖고 안 된대요. 수능 최저도 맞춰오래요. 그래서 여기 인근에 이제 어머님들 모임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옆집 엄마 누구네 집에 뭐 대학 좋은 데 갔다 그러면 저거 3개를 다 맞춘 거죠. 그러니까 서영고 갔다 그러면은 뭐 교과로만의 전형은 없어요. 그리고 최저 안 보는 대학 거의 없어요. 연대는 지금 이제 안 보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속내가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이 3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종합 전형은 생기부 안에 내신도 들어가 있고 학교 활동 전체가 들어가 있고 자소서는 폐지가 됐거든요. 그 대신 면접이 부활을 했어요. 면접을 봐요. 재시문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날 가서 재시문을 바로 주는 거예요. 당일날. 그럼 그걸 읽고 시간을 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재시문을 하는 면접들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라서 뭐 재시문 면접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 애들이 가서 면접 안 보고 지금 이제 온라인상으로 면접을 보는 걸로 대체를 한다는데, 그것도 뭐 온라인상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로 또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만 그건 뭐 나중에 얘기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분모가 고등학교 내신이라는 것에 이해가 가시나요? 네, 고등학교 내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전국에 지금 이제 입시를 좀 아는 분들은 고1 내신에 완전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고1의 내신은 우리 학부모님들 학창 시절에 봤던 그런 내신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게, 지금은 고등학교가 2학년부터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때는 왜 문이과였잖아요. 문이과로 나눠서 2학년 때부터 문과, 이과, 저는 이제 문과였고 이과에 좀 뭐 이렇게 공부 더 잘하는 애도 있고 좀 이상한 애도 있고 이제 약간 소수반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문과, 이과가 나눠졌던 시대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이과 통합 시대다 그러지만 까보면 뭐가 통합이에요? 교과 어차피 2학년 때 다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문과 애들은 뭘 선택하냐면 심화 영어, 심화 국어, 고전 문학 뭐 이딴 걸 선택을 해요. 뭐 과학, 사회과학 같은 거, 뭐 윤사 아니면은 뭐 사회문화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하죠. 이과 애들은 2학년 때부터
뭐 수학도 선택을 하고 과학도 선택을 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 과목들 있잖아요. 이 선택 과목들이 대부분 절대평가가 돼요. 근데 고1 때 딱 들어가면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과학 실험이라는 과목이 또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과목들은 다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거든요. 4%까지가 1등급, 11%까지가 2등급, 23%까지가 3등급, 이러죠. 9등급까지 점수를 이렇게 줄 세워서 이렇게 딱딱 잘라서 하는 건데 2학년 올라가면은 그 선택 과목들 있잖아요. 그게 절대평가라고요. A, B, C 혹은 A, B, C, D, E 이렇게 학교마다 기재 방식들을 선택해서 합니다. 그러면 3등급까지가 1등급, A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별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1학년 내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약간 고1 올라갔는데 이럴 줄은 몰랐는데 완전 똥을 싸버렸어. 완전 막 4등급 5등급을 막 찔러버리고 막 이랬다 그러면 이제 답이 없죠. 걔가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서 잘해볼게 엄마 이러기는 쉽진 않아요. 4, 5등급 나왔으면. 이러저러해서 첫 페이지의 의미를 인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고1 내신이 겁나 중요하구나.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서부학군을 위한 2022년도 현재 고2가 주요 대학을 가게 되는 전형 중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되는 전형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데 작년 2019년도입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죠. 작년 2019년도가 엄청 시끄러웠어요. 뉴스만 틀면 전 법무부 장관이 막 조사받으러 들어가고 와이프 들어가고 뭐 대학에서 뭘 문자를 줬네 완전히 막 이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교육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무서운 게 다른 건 괜찮은데 돈도 되고 뭐도 되는데 뭐 괜찮진 않지만 치명적인 게 교육을 건드리면 완전 다 맛이 가버리잖아요. 못 참겠다 이제는. 아니 하다 돈이고 뭐 부동산이고 다 좋은데 학교를 장난을 쳐? 이러면 이제 우린 못 참잖아요. 이게 유일한 우리가 공정한 어떤 사회 진출의 어떤 코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엄청난 파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10월에 발표를 하기로 원래 결정이 됐다가 그게 지연이 돼서 11월 28일에 발표를 합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발표로요. 그때 나왔던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그게 계속되고 고3, 고2, 고1, 지금 중3 애들까지 계속 이게 연이어서 지금 발표 방안이 고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정시가 엄청 확대됐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정시가 확대됐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대충 다 아세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원서 6개 쓰잖아요. 그거 떨어지면 정시 가는 거예요. 근데 수시에서 뭐 하나라도 붙었다 그러면 정시는 못 가요 원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수시에서 정시에서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수시에서 원래 더 좋은 학교를 붙게 돼 있어요. 정시는 국어, 영어, 수학과 탐구 과목 전체를 다 봐가지고 그 100분위로 점수를 환산을 하는 건데 어떻게 재수생이랑 맞짱을 떠서 걔가 서영고를 갈 수 있는 수능 점수를 만들겠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고등학교 때 내신 공부했죠. 그리고 서류 만들었죠. 봉사도 하죠. 뭐 실험도 하죠. 발표도 하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수시, 정시 중에서 우리는 수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그때 정시가 이제 확대가 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 동네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굉장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정시는 언제 신경 쓰셔야 되냐면 재수할 때. 그리고 동네마다 그게 약간 컬처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17년 동안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난 학부모님들 중에 선생님 사실은 저는 대입을 4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런 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내 계획은 어차피 4년짜리야 뭐 이렇게 박세로이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애는 무조건 대학은 현역으로 보낼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저희 집안엔 재수가 없어요. 저희 집안엔 재수는 없어요. 그건 무조건 만들려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재수 안 시키고 현역에서 대학 보낼 거면 수시예요, 수시. 그래서 수시로 가서 정시는 그 목동이나 대치동 이제 강남 3구라든가 노원이라든가 양천구 이런 이제 교육특구라고 하는 데서 어차피 얘를 현역에서 만약에 건대 정도 간다, 건대 이하 간다 그러면은 붙어도 안 보내. 건대 이상 보낼 거니까 난 재수 생각하고 있어요. 얘한테 얘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이런 동네 엄마들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재수생들 얘기,
또 전국고 자사고에 다니는 애들, 또 이런 애들이 보통 재수를 생각하는 거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그럼 우리랑 상관 있는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체에서는 뭐 정시가 확대됐다 보니까 우리도 이사를 가야 되나? 정시를 잘하는 학교가 어디지? 서부학군에 정시 잘하는 학교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정시를 잘하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그게 팩트예요. 그러면 우리랑 상관 있는 건 뭐냐면 일단 그때 발표났던 게 정시가 확대가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논술 전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 학부모님들 잘 관심 없으셨겠지만 한 7년 전에는 대한민국은 논술의 시대였어요. 논술의 시대. 논술로 대학 보내고 막 논술로 유일한 방법이 논술이다 이래갖고 논술 공부시키고 수능 최저 맞추고 그때 내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무튼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논술이 폐지가 됐어요. 특기자 전형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논술 폐지되고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됐으니까 그게 정식 적으로 숫자가 옮겨왔냐면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학생부 교과 전형,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가 뽑는다는 거. 그 교과 전형으로 숫자가 확 이동을 해버렸어요. 이게 우리 동네랑 상관이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 교과 전형이 정원이 어느 정도냐면 수도권까지 합치면은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 그 교과 전형도 그냥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추천 전형.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은 서영고, 서성안이, 중경외시, 동건, 홍수까지 자 이렇게 대학들이 쭉 있는데 전형명에 지역균형, 추천형, 학교 추천, 고교장 추천, 뭐 지역균형 선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추천 전형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수시에서 원서 6개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6개는 대부분 다 일반 전형이라고 부르는 전형이에요. 근데 대학에서는 같은 학교 같은 과의 애들을 뽑더라도 옛날에 예를 들어 건대 뭐 국문과다 그러면은 논술에서도 뽑고 특기자도 뽑고 교과로도 뽑고 종합으로도 뽑고 이렇게 정원을 채우는 건데 그 정원이 이렇게 폴션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논술이 없어졌어요. 종합은 있고요. 그리고 거기 고교 추천 전형이라는 게 이렇게 파이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전형이 아니라 뭐냐면은 추천 전형이라서 6개 중에 뭐 2개를 추천을 쓴다 그러면 4개는 일반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건데 왜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 동네에 완전 꿀이에요. 개꿀. 완전. 왜? 경쟁률이 낮아요. 경쟁률이 낮아요. 왜냐면 추천받았다는 얘기는 아무나 추천받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기준이 되니까 추천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특목고 애들이 못 들어와요. 웬만하면. 우리가 더 유리하거든요. 내신 때문에. 그리고 재수생도 못 건드려요. 과학고도 못 들어와요. 특목고 못 들어와요. 전국자사고가 이걸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위한 꿀팁이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정시를 자꾸 얘기하고 운운하는 건 그 엄마가 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 엄마가 막 그런 얘기 하시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 숙대까지 서영고, 서성안이, 중경외시, 동건, 홍수까지 총 5,916명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서울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울대는 추천 전형을 전국에 있는 모든 고교한테 2장씩 추천서를 줍니다. 2장씩. 지금도 주고 있어요.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죠. 지역 균등 전형이라 그래서 줄여서 지균 합니다. 그 지균은 예를 들어 숭실고등학교다. 그러면은 문과 전교 1등 1명, 이과 전교 1등 1명 보통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2장은 추천 전형이니까 전교 1등한테만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이 못 들어오는 거고 재수생이 못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과학고나 특목고 애들도 이 전형을 못 들어오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 학교 전교 1등은 내신이 1.34가 안 나와요. 걔네는 전교 1등을 해도 내신이 2등급이 넘어요. 전교 1등을 해도. 왜냐하면 혼자 독식하지 않거든요. 0.5점 차이, 0.3점 차이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토탈 추산을 해보면 너 전교 1등이라면 내신이 왜 이래가 아니라 너무너무 당연한 현상인 거예요. 걔네는. 그래서 뭐 전주 상상고다, 과학고다, 하나고다 그러면 내신이 토탈에서 1.3 이런 애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2로 시작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걔네는 추천 전형으로 원서가 가더라도 실제로는 그걸 써서 붙을 확률이 없죠. 우리 애들은 1.34 여기까지 나올 거니까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와 이거 그냥 우리 파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교 1등, 2, 1등 해서 이제 2명씩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대는 654명을 전국에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신 완전 좋아야죠. 수능 최저 가져와야죠. 생기부를 봐요. 그러니까 아까 3개 다 보는 전형 있잖아요. 보통 여기 3개 거의 다 본다고 해야 되겠고, 안 보는 학교가 연대, 한양대, 이화여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안 본답니다. 그럼 뭘 본다는 거예요? 내신하고 서류만 본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걸 만들려고 중1 때부터 이렇게 막 학원 보내고 막 라이딩 하고 막 숙제 봐주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그러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내가 이 지역에서 대치동, 목동 이상 안 갈 거면 애를 죽어라고 해서 이걸 보내야 되겠구나. 요거를 오늘 목적으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률이 일반 전형은 다 10대 1이 넘어가요. 웬만하면. 근데 서울대 직윤의 경쟁률은 3대 1도 안 돼요. 그 조건을 맞추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최저도 빡세고 저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추천 전형으로 저게 정원이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저게 어디부터 먹히냐면 지금 현재 고2 때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2, 고3도 적용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고2, 고1, 중3, 중2, 중1 다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저 전형이. 그러면 6개 원서 중에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최저를 맞춘다, 이 2가지 조건이 만족이 쉬우냐면 안 쉽거든요. 그래서 각 고등학교에서 저렇게 저 전형으로 본선 진출을 하는 애는 숫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명이 2-3장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면 완전 대박이네요. 일반 전형으로는 경쟁률이 막 10대 1 넘어가는데 이 추천 전형은 높아봤자 5대 1, 뭐 3대 1, 4대 1, 6대 1 이러니까, 그리고 여러 장을 쓰니까 여러 장 붙는다고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안 붙어도 돼요. 처음에 뭐하러 붙어요? 추가 합격으로 붙어야지. 그래야 끝내주게 신의 한 수로 원서를 잘 썼다 소리를 듣는 거지. 쓸데없이 처음부터 6개를 다 붙고 그러면은 야, 뭐 6개 붙는다고 누가 상을 줘요. 뭐 누가 뭐 그냥 학원에 플래카드에 6번 이름 적혀 있는 거지. 학교랑 그 남의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추합으로다가 구정 직전에 한번 딱 뭐가 추합으로 붙었다 이러면은 그 시간 동안만 참으면 그게 잘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런데 쉽진 않겠죠. 쉬우면 누가 그걸 못 보내겠어요. 일단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신이에요. 그리고 수능 최저. 근데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빡센지는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고를 가서도 잘할 수 있는 애를 숭실고를 보내고, 일부러 예일여고 가도 잘할 수 있는 애를 내가 좀 나 엄마인데 나 맞짱 한번 뜰게. 이번에 직장이고 뭐고 약간 살짝 내려놓고 나 애 고2, 3 때 한번 맞짱 제대로 뜬다. 나 준비됐어. 이러면 이제 동명 보내시는 거지. 내신을 좀 극단적으로 좋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저런 걸 다 아셔야 선택이 되시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요 등급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고1이 되면 내신이 2.4등급 안에 들어야 돼요. 이래야 아까 저 동건 홍수까지 추천서를 갈 수가 있는데 삘이 안 오시죠? 2.4등급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2등급이면 2등급이고 3등급이면 3, 2.4는 또 뭐야? 2.4등인가? 비슷해요. 고등학교에서 본인이 내신이 2.4등급이다. 그러니까 9등급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반에 한 30여 명이 있다 그러면 보통 안정권으로 3등 정도 해야 돼요. 2.4등급이면. 3등. 반에서 3등.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고등학교든요. 그게 뭐 가재울이든 은평이든 고등학교 가서 반 3등 하는 거, 어머님들 고등학교 때 반에서 3등 막 하셨어요? 우리 솔직하게 뭐 그렇게 막 표시내실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반에서 3등 하기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완전 인싸잖아요. 근데 그게 돼야지 저 추천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반에서 막 1등까지 안 해도 돼. 2.4면. 근데 반에서 2.4등급 안에 들어가고 수능 최저를 맞춘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전 과목을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수능에서 2과목이나 3과목을 좀 잘한다. 나머지는 막 7 뜨고 해도 돼. 근데 이 2과목 합은 5, 3과목의 합은 뭐 6 이렇게 맞춘다 그러면은 걔는 대학 골라서 가는 거예요. 추천 전형에서 아까 이렇게 싹싹 골라가지고 신의 한 수처럼 두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막 밀려가지고 이제 여기 붙을까 말까 이제 하면서 약간 불안한 상태에서 끝까지 조바심 내면서 이제 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보통 2.4등급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안에 1.0등급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에서 1.4는 그냥 전교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자꾸 얘기하시는데 대입에서는 그렇게 반영하지 않아요. 1점 몇 등급입니다.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도 봐요. 반올림에서 한째 자리까지 보게 되지만 첫째 자리까지.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제 전교 1등들이 좀 있어요. 고등부에. 그래서
예를 들어 진짜로 막 그 숭실고 지금 다니는 친구들 뭐 예일여고도 마찬가지고 충암고도 있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동명도 있고 전교권 애들이 꽤 있어요. 선정도 있고 있는데 얘네들의 이 성적표를 저희한테 갖고 온 걸 보면은 흠결이 없죠. 다 올 A, 올 1, A가 아니라 올 1등급이고 웃기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변별력을 학교에서 조금 실패할 경우 작년 숭실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험에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에 100점이 20명이 넘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얘가 욕을 막 했었는데 미쳤다 진짜. 고등학교 시험을 갖다가 이렇게 내버리면. 그러니까 중간고사니까 기말고사랑 합산해서 이제 등급을 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당연히 어렵게 냈겠죠. 그런데 중간고사에서 우리가 그 정말 넘사벽에 해당이 되는 우리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하나를 틀린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애 20여 명이 100점을 맞는 동안에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등급이 그때 완전 망가졌겠죠? 그래서 기말 때 이거를 회복을 했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애가 1에서 1.4등급이에요. 아주 깔끔합니다. 이 정도 돼야지 서울대 의대도 가고 가는 거예요. 1.89 이런 못 가요. 못 가요. 1.89가 1등급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연대, 서울대, 고려대 여기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교과 전형으로 서성하니 정도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은 깔끔하잖아요. 기계로 보는 거니까 이거는 합격이다 아니다가 눈에 확 보이는 거고 아유 교과로다가 그냥 보험한다고 생각하고 서성하니 한 2개 딱 쓰고 4개는 서류로다가 종합전형으로 확 던질란다. 그래서 2개 붙으면은 보내면 가고 아니면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재수해가지고 강남 대성학원 보내갖고 재수해서 서영고 보내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요 정도 등급의 아이예요. 전교 1등, 2등. 1.5에서 1.8은 이걸 최상위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결이 다른 거예요, 지금. 1.5에서 1.8은 진짜 잘 가면 성서이, 서강대, 성균관대, 이대 정도 가는 거예요. 이것도 종합전형으로 서류 다 갖춰가지고. 근데 교과로 가면은 중경 외시 정도. 그래서 우리는 1등급이면 무조건 잘한다고 막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1.9에서 2.4다 그러면은 진짜 잘 가면 중경 외시. 중경 외시. 그리고 조금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동건 홍수까지. 요게 리얼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리얼하게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3, 4등급도 나중에 올려서 2등급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만 그런 일은 없어요. 9등급까지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동명여고나 명지고등학교 이렇게 보내보면 그냥 어깨 툭 부딪히고 지나가다 어깨 툭 부딪히고 다 5등급인 거예요. 4등급이고 그런 애들이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많은 거고 여기 안에 드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여기를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3, 4등급이 가고 3, 4등급이 일단 인서울 못 가요. 인서울 못 가고 2.4등급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서 반에서 3등 즉 전체적으로 내신이 2.4등급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 해야죠. 그러려고 돈도 쓰고 이렇게 시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우리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일단은 그거 해볼 만한 부분이고요. 입시를 모르면서 묻지마 달리기 하면은 당연히 딴 데 가 계실 거예요. 엉뚱한 데 돈 쓰고 엉뚱한 데 시간 다 뺏기고 몰랐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일단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중학교 내신이 어떻게 나오죠? 절대평가로 나와요. 더군다나 중1 때는 지금 자유학기제 때문에 시험도 안 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터졌습니다.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요. 애들이 별로 평가도 안 받고 시험이 임박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시험을 봐야 공부하잖아요. 시험 안 보는데 공부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무슨 즐겨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책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학력들이 많이 저조하게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현장에 있어서 너무 느껴요. 제가 지금 현재 예일여고 1학년, 2학년 내신을 맡고 있어요. 서구학번에서는 내신이 제일 빡센 학교죠. 지금 맡은 지는 뭐 올해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는데 올 1학년들은 시험을 잘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조금 어려우면 엄청 어렵다고 호들갑 떨고 조금 쉬워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2학년들, 3학년들 확실히 달라요. 맷집이 달라요. 코로나 안 겪고 이제 고1, 고 이렇게 시작했던 애들은 지금 그러니까 내려올수록 어떻겠어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 바로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의 1년 후에는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중1 과정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리버리하다가 약간 혹 하더니 2학년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학년 때 내신 안 볼 거긴 한데 2학년 때도 보긴 보는데 그래봤자 증산중학교, 상신중학교, 덕산중학교, 충암중학교, 명지중학교, 예일중학교, 뭐 정원여중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봤자 상암중학교고 저는 그 중학교 내신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에요. 지금 언급한 이 중학교들의 시험들. 일단 첫 번째 점수체계 자체가 A, B, C, D라고 5단계로 절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 수준이 완전 떨어져요. 완전 떨어져요. 분석하고 말고 나말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진짜 너무 심하고 그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학교 시험에서 90점 이상은 다 절대평가라서 A를 받거든요. 90점 이상이면 그게 몇 명이든 간에 다 A를 주겠다 이거예요.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죠? 전교생을 줄을 쫙 세워서 4%까지만 1등급이야 이렇잖아요. 근데 중학교는 이래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국어가 92점, 91점, 92점, 93점을 받았다라고 칠게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말이에요. 원점수 6점 만점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다 90점이 넘어가지고 완전 초인사야. 왜냐면 얘 성적표에는 A 이렇게 될 거니까 5A가 나올 거예요. 아버지 오늘 막 치킨 시켜? 기다려 시키고 보쌈 시킬래? 이제 이러면서 우리 맥주 한잔 하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될 텐데 실제로 평균 점수가 옆에 나와 있겠죠? 평균 점수가 나와 있는 평균이 엄청 높아요. 평균이 엄청 높은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뭔지 아시죠? 평균이 있으면 저 상위 30% 그리고 하위 30% 요거 빼고 상위 15% 하위 15% 빼고 왜냐면 극단적이니까 나머지 가운데 70%가 퍼져 있는 이 격차를 갖다가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는데 평균이 있으면 표준 편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11, 14, 15, 17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를 더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얘가 영어가 92점이에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 영어학원 보냈더니 90점 맞고 나쁘지 않구만 이러겠는데 옆에 봤더니 평균이 80인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진짜 정색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플러스 표준 편차를 했더니 95점이 나오잖아요. 이 95점이라고 하는 건 상위 15%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저 시험에서 95점을 맞아봤자 상위 15% 안에 든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얘는 지금 92점 받았잖아요. 그럼 지금 15% 안에 안 들잖아요. 그럼 저거를 갖다가 고등학교 내신으로 환산을 해보면 15%다라고 해봤자 3등급이에요. 근데 쟤는 3등급 안에 못 든 거예요. 95점이 아니라 92점이니까. 그럼 4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지금 계속 수업을 하니까 이제 예일여고가 내신이 좀 빡세다는 얘기는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이제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이제 애들이 내신 상처가 너무 심해요.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여기가 어디고 나는 뭐하고 있는 거야. 막 현타 오고 막 멘붕 오고 막 이러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다 똑같아요. 중학교 때 올 A였다는 거예요. 진짜요 어머니? 그러면은 솔직히 하나는 B예요. 막 이러세요. 근데 올 A였다고요? 올 A였고 전교에서 거의 뭐 완전 장난 아니었고 자기가 잘 챙기는 이런 애였는데 이게 무슨 상황, 시험이 어떻게 나오길래 이러는 거죠. 근데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어차피 그 정도 위치였을 수 있어요. 올 A였는데 3, 4등급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퍼센테이지상. 그쵸? 요게 문제예요.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를 봐야죠. 시험의 난이도를 보면 고등학교랑 온도차가 진짜 한 막 20도 차 이렇게 나오는 시험들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저 정도 나오니까 A라고 막 되게 막 위안하면서 우리 막 맥주 파티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어차피 빡세게 할 거니까 중학교 때 너무 질려버리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시간이 가버린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전교에서 만약에 300명 정도가 된다. 이렇다 그러면은 고등학교에서 그 A등급, 중학교에서 A등급 받는 애가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 4등급 정도도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팩트고 전혀 과장 없어요 지금. 그냥 분위기가 원래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요. 네이버에 학교 알림이라고 딱 5글자를 치시는 거예요. 학교 알림이. 학교 알림이라고 딱 치시면은 사이트가 딱 뜰 거예요. 그 어떤 사설단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국가가 만든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아직 중학교 지금 배정 발표도 안 났고, 그쵸? 근데 이제 대충 어디 보내실지 감이 오시죠? 한 2개 학교 정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증산중학교, 덕산중학교, 불강중학교 이렇게 쓰세요. 상신중학교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은 거기 탁 상신중학교가 나옵니다. 그럼 학사 일정이랑 뭐랑 복잡하게 나오는데 거기다 학업 성취도가 있어요. 그걸 딱 클릭을 하시면 로그인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전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걸 딱 치시면은 이런 성적표가 분포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리 가깝게는 교육특구라고 할 수 있는 월천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빡센 중학교로 유명해요. 근데 이 중학교하고 우리 인근에 있는 그래도 좀 괜찮다는 명지중학교를 비교를 했습니다. 국수형에 대한 점수의 분포도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월천중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당연히 다 절대평가죠. 모든 전국의 중학교는 다 절대평가니까 시험을 봤더니 이거 왜 이런 거야? 시험을 봤더니 자 평균 일단은 국어가 평균이 80.3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학이 82.5고 영어가 83.3이에요. 얘가 평균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를 봤더니 13.4, 16.5, 16.3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갖고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A부터 2등급까지 쫙 했더니만 저렇게 A등급을 받은 애가 국어가 29.5%죠. 수학은 A등급을 받은 애들이 45.9%예요. 영어도 49.6%의 아이들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수록 되게 적어요. 예를 들어 맨 마지막에 2등급을 받은 애가 없는 과목들도 있고 7.7%, 10.2%, 11% 그러니까 약간 A등급 쪽으로 약간 몰빵이 돼 있구나. 그리고 평균이 좀 높은 스타일이고 평균이 좀 높고 그리고 편차는 13.4, 16.5, 16.3 요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명지중학교로 왔어요. 그랬더니 국어가 평균 점수가 아까 월초도 80.3이었는데 우리 명지중학교가 국어 평균이 73.3입니다. 수학은 아까는 82.5였는데 우리 명지중학교는 72점이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 보세요. 표준 편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죠. 22점이 막 수학 같은 게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근데 되게 웃기고 재밌는 게 뭐냐면 A등급의 퍼센테이지가 아까 월천중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수학 같은 경우 훨씬 적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2를 보세요. 2. 제일 꼴등급에 해당되는 애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분포도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명지중학교는 못하는 놈들이 겁나게 많구나 지금. 깔아주는 애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와중에 A등급 받았다라고 해봤자 결국에는 고등학교 가면은 3등급도 되고 4등급도 되는 애들인데 뭐 퍼센테이지로는 25%, 70, 27%, 31%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구나. 4%는커녕 이렇게 뭉개져 있는 이제 상황을 보시게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월천중학교 내신이 어렵겠어요? 명지중학교 내신이 어렵겠어요? 당연히 월천중이 어렵고 범위도 달라요. 외부 지문을 내야 되는 영어를 벌써부터.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에서 평균 점수는 높고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다는 거고 더 쉬운 점수에서 평균 점수는 낮고 못한 애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또 하나는 A등급이라는 이 숫자에 감춰진 뒤에 퍼센테이지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3 끝까지. 무슨 함정이 있는지 아시겠죠?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방금 보여드린 정원여중부터 불광중학교까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똑똑한 학부모님들은 애를 100분율을 다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몇 퍼센트인지. 학교에서 노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근데 어차피 아셔야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A등급 받아온 게 배수가 아니라 그 뒤에 몇 퍼센트에 해당이 됐는지 등수를 파악을 몇 명 중에 몇 등이면 퍼센테이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과목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시는 건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 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깊게 말씀을 좀 안 드릴게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학교마다 예일여고랑 예를 들어서 동명여고는 편차가 또 많이 나고요. 이런 똑같은 잣대로 충암하고 대성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만간 지금 현재 이제 중2 올라오는데 중2, 중3에는 저희가 뭐 할 거냐면은 중2, 중3에는 수능 고일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애들을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중2, 중3을. 특히 중3은
완전히 정색을 하고 예비 고일인 거예요, 걔네는. 그래서 이제 학원의 모토도 예비 고일이에요, 걔네는. 그래서 AGP, 그래서 하이 패스. 고등학교를 빨리 패스하게 하는 하이 패스 반이라고 이제 레벨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교재도 다 수능형 교재가 들어가고, 그 훈련들을 중3 때부터 대비를 시키는데, 중2도 우리가 레벨 테스트를 볼 때 기존에는 이제 토스를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수능 모의고사로 대체를 해서 문제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다 만드는 건 아니고 편집을 하겠죠. 이제 볼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인데 그거를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평가라는 두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압도적인 부분이 있죠. 우리 웬만하면 안 보고 싶고 실력을 올리고 나서 보고 싶고 조금 늦게 보면 더 유리할 것만도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오류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날은 없잖아요. 그냥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을 봐서 이제 평가를 받기 전에 애들의 몸 만들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는 다 아시겠지만 무조건 단어죠. 단어죠, 그렇죠? 아이들은 지금 집으로 따지면 거의 벽돌을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벽돌이 2개짜리 이내, 10개짜리 이내, 100개짜리 이내, 1000개짜리 이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을 하나 지으려면은 벽돌 개수의 기본 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벽돌이 5개인데 나는 집을 좋아해 이러면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좋아하지 말고 벽돌이나 갖고 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000개 정도가 메꿔져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해야죠. 근데 그게 다는 또 아니에요. 되게 이제 이 부분은 아이가 조금 힘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단어라는 건 아시겠지만 공부라기보다는 일종의 습관이잖아요. 그건 습관이에요. 그렇죠? 습관이면 우리가 인지해서 늘 외워야 되는 거고, 학원에 가면 시험을 보는 거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만 해요. 근데 그걸 딱 안 하는 순간 정말 농담 아니고 1개를 안 해요. 1개를. 단 1개를 안 해오고 몇 개월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학원을 하기 전에는 과외를 했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잠원동 이런 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대치동, 서초구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띵동 누르고 과외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애기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 집집마다 딱 들어가서 과외를 하면은 힘든 게 좀 있었죠. 힘든 건 첫 번째, 너무 배가 고픈 시간에 남의 집 가서 과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주스 가는 소리 들으면 엄마가 주스 주시나 보다 이러고 되게 좋아했는데, 두 번째로 힘들었던 건 내가 숙제를 안 하거나 제가 맡은 학생이 단어를 외우라고 했는데 안 외웠다. 그러면 이제 2시간이 내가 할당된 시간인데, 그렇다고 내가 거기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 다른 애도 수업하러 움직여야 되는데, 야 너 죽여버린다 진짜. 다음 시간까지 안 해버리면 진짜 다 확 다 그냥 진짜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이런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 또 안 왔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또 너 진짜 욕 한 번 해주고 나오는 거지? 뭐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교습소를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게 바로 이런 교실이에요. 테스트룸. 교실은 작아도 되는데 테스트룸은 무조건 커야 돼. 그래서 저희의 모든 학원은 테스트룸이 제일 큰 교실이에요. 거기는 조교들이 앞에 쭉 앉아있고 아이들이 단어 시험을 보고, 학원에서 지정한 단어집의 테스트북을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무조건 와서 루틴하게 다 외워서 암기해서 통과하는 시스템. 이것들을 계속해서 개원 이래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수업이 끝나도 통과를 못하면 집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집에 못 가더라도, 집에 가더라도 토요일 그 주 안에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단어만 안다고 해서, 벽돌만 있다고 해서 막 벽돌을 던져놓는다고 집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구간이 있어야 되고, 기둥은 어디다 쳐야 되고, 이 설계가 되게 중요한데, 설계 부분을 우리는 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가 확장이 되면 단어 덩어리 구가 생기고, 이게 조금 더 길어지고 뚱뚱해지면 절이라는 게 되고, 그래서 단어에서 구에서 절이 되면 이게 합쳐져서 마침표 딱 찍으면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단어는 알고 문장이 뭔지는 아는데 구나 절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구나 절 개념이 없어요. 그걸 문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책 알아요. 나는 책을 읽는다 알아요. 책을 읽기 위해서 이게 구고, 내가 책을 읽기 위해서 이건 절인데 구 절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독해도 똑바로 하고 취지에 맞게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없이는 사상 누각처럼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 실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빡세게 시켜야 되는 거죠. 어휘는 아시겠지만 습관이라고 그랬고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없이, 물리적 시간과 공간이 없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단어를? 안 외웠으면 남겨야 되는 거고,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 시간 투자해야 되는 거고, 문법도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번이라는 거는 기초 문법에서 2번, 기본 문법에서 2번, 요 정도 마스터를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은요,
중1 때 이제 그 학습 습관을 잡아서 처음부터 잘 꿰어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될 텐데 일단 단어를 그냥 무대기로 그냥 무대포로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품사를 알아야죠.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동사인지 걔가 갖고 태어난 DNA는 무슨 품사로 태어났는지 혹은 DNA를 하나로 태어난 게 아니라 5개가 다 되는 걸로 태어난 애도 있어요. water 그러면 물도 되지만 물 주다도 되니까 plant 그러면 식물도 되지만 식물을 심다도 되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동의어 같은 것들도 많이 외우긴 해야 합니다. 근데 1학년은 뭐 지금은 그런 단계보다 벽돌을 빨리 쌓자. 그래서 품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휘를 이해시키고 그 어휘들이 뚱뚱해지기 시작하는 분화절을 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5개짜리 문장, 7개짜리 문장, 8개짜리 문장. 우리 수능에서 패러그래프 하나는 고1 과정에서는 8개짜리 문장이에요. 8개짜리의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주제가 어디 있고 요지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독해력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2학년 되면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도 잘하고 단어도 잘해야 되지만 명확하게 있어요. 시험 잘 봐야죠. 시험. 아, 얘가 뭐 신문도 읽고 뭐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시험 교수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험 점수도 잘 나와야죠. 목적은 그거였잖아요. 2가지가 다 돼야죠. 그쵸? 시험만 잘 보게 약간 뭐랄까요? 좀 속된 말로 약간 양아치처럼 공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점수는 안 나와요, 솔직히. 깊게 파야지 메커니즘 본질에 도달할 수 있지만은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조차를 모른 채 혼자서 겁나 딴 길로 가게 되면 그게 우연히 만나진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시험의 유형을 익히는 라이팅. 근데 라이팅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단어랑 문법이 돼 있는 애가 이게 잘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문법이 아니라 라이팅이죠. 애가 잘 들어? 그거를 갖다가 영어를 잘 들을 수 있는 애, 리스닝이 잘 되는 애, 그럼 걔는 말을 잘하는 애예요. 그래서 아웃풋이 잘 된다는 얘기는 인풋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라이팅이 되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문법과 단어와 리스닝이 된다는 증거가 쓰는 것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말하기는 지금 대한민국 현재에서는 아직도 우리 학부모님들 입시 치르시던 때랑 그게 별반이 없이 스피킹으로 체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거 아닙니까? 있는 집 자식들만 외국 나갔다가 막 이렇게 하고 돈 있는 애들만 스피킹을 할 거니까. 전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봤을 때 체크할 수 있는 건 지금 듣기, 독해, 문법 이런 내용들이에요. 라이팅.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중등부 테스트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품사부터 영어의 팔품사, 품사 테스트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국어의 부품사를 모르는 애가 영어의 팔품사를 알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가 다 연이어서 있어요. 그래서 국어의 부품사를 인지를 시키고 그 상태에서 영어의 팔품사를 인지를 시키는 거라 이런 저희가 컨텐츠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영상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걸 잘 확인했는지 여부를 테스트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다 그러면 영어의 품사에 대해서 넘어와서 여기서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중학교 이제 입학하셔가지고 막 중학교 내신도 보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좋은 중학교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님들도 좋은 고등학교를 좀 보내고 싶은 학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원래 그 대한민국의 외고 바람이 엄청 불 때 제가 학원을 개원했던 거예요. 외고에서 입시를 보고 있을 때. 그때 뭐 대원외고, 한영외고, 명덕외고 막 이렇게 보낼 때 그때 시작했던 애들이 제가 첫 해 가르쳤던 애들이 지금 뭐 30이 다 넘었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기 낳았어요 얼마 전에. 그런 애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교수수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통보를 보내는 거야?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엄청나게 오바를 해갖고 막 애를 엄청 갈구면서 가르친 거예요. 야 이런 거 해야 돼. 야, 너 중3이라고 생각하지만 너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거도 너 풀어야 돼? 막 잘 모르면서. 그래가지고 막 그때 당시 엄청 유행했던 중계동에 뭐 이런 토피아 막 이런 학원들이 엄청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교재다 구에다가 뭐 무슨 교재가 있어요. 그 듣기 교재가 있는데 막 그런 거다 베껴가지고 다 하고 했더니 그게 실적이 어떻게 나냐면은 애가 쫄아가지고 명덕 외고를 못 썼는데 고양 외고를 쓴 거예요. 지역별로 그때 좀 차이가 있어서. 근데 고양 외고를 수석으로 붙은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명덕 썼지 내일 쓰고. 그래서 특목을 보냈었고요.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뭐 명덕 대회를 되게 쉽게 보냈었어요. 영어 시험 하나로만 보지 않던 때였지만 영어에 입학고사가 있던 해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특목을 보내시고 싶은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그런 노하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별로 특목이 인기가 없으니까 얘기를 많이 안 드리는 거죠, 지금은. 중학교 내신 잘 봐야 돼요. 안 중요하다기보다 그것도 못 보는 애가 고등학교 내신 잘 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 잘 봐야 되는데 온도차가 제가 한 20도 정도 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은 같은 시험이라고 볼 수는 죽어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1 내신이 왜 어렵냐면은 가끔씩 이제 특히 아버님들이나 아니면 어머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 오셔가지고 막 이제 화가 나시는 거죠. 진짜 매달마다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닌데 뭐 수학도 특강 들으라고 그러고 뭐 복하면 책값이랑 뭐 장난이 아닌데 뭐야 이게 고1 뚜껑 열어봤더니 왜 이러냐. 아니 내신 범위 딱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뭐 이러시면서 내신 범위 나와 있고 이거 다 외워가지고 이거 문제 계속 풀고 이러면은 다 맞는 건데 얘는 왜 이걸 못하는 겁니까? 그러시는데 일단 첫 번째 복붙으로 지문이 안 나와요. 지문이 시험 범위에서 공부했던 그 지문이 똑같이 안 나온다고요. 그걸 변형해서 내요. 독보적으로 변형해서 내기도 하고 그리고 변형해서 안 내더라도 범위가 너무 많아요. 중학교는 2가 3가 뭐 이 정도 시험 범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범위 자체가 한 3배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영어만 보지 않지만 영어만 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일정 시험 기간 안에 전 과목을 어레인지하고 조율을 하고 플랜을 짜면서 이것들을 몇 회독을 반복을 한다라는 게 그 일정이 안 나오거든요. 실력이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왜냐면은 실력이 없으면 한 페이지 넘기가 버겁잖아. 뭐 모르겠고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고 이 문장 나오면 이 문장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막 그걸 돕아보기에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일정이. 그래서 어찌됐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내신 거쳐서 고등학교 내신 갔다가 나중에 수능 최저 맞춰야 되잖아요. 수능 최저.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 평가원의 출제 원칙부터 시작해서 좀 보기는 하셔야 된다. 이제 요거는 제가 중일 어머니들한테 너무 진한 맛으로 너무 매운 맛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독하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에 대해서도 좀 분석이 있는데요. 그거 좀 스킵을 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저희가 아까 제가 중2, 중3은 뭐 수능 모의고사를 시험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이고 뭐 이렇게 수석으로 합격하고 근데 고양이고 졸업하고 나서 전국에서 탭스를 몇 점이었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탭스가 거의 뭐 1 플러스 A 등급이 나오는 고 나중에 이제 연대 국자부를 또 이제 잘 수석으로 합격을 했었는데 그리고 성균관대 전국 영어 동시대회에서 막 은상 받고 막 그런 애가 나오더라고요. 은평구에서 학원 출신이었는데 그런 애들이 나왔는데 걔가 거치고 그 뒤에 후배들이 쭉 거쳤던 그것은 초6한 테 저는 무조건 고1 3월 목표를 풀게 했었어요. 학원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초6학년도 레벨이 있잖아요. 그냥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고1 3월은 아직 애들이 입학을 하자마자 본 거니까 고등과정이 아니거든요. 중등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풀게 하면은 특히 듣기는 다 맞아요. 듣기가 안 틀려야 돼 일단.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막 이렇게 막 차이가 엄청 이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좀 잘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고1 모평을 풀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막 되게 오버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볼 거냐면 17문항은 듣기인데 똑같이 고1 3월 모평으로 중1 애들도 시험을 보게 할 거예요. 그런데 문항이 전체가 45문항이에요. 시간은 70분이에요. 1시간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 꼬맹이 아직 키도 덜 크고 지금 먹는 것도 막 이러고 막 콧딱지 파하고 막 이러고 앉았는데 유튜브 보고 막 이러는데 얘가 45문항을 70분으로 보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사실 안 본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부터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일반적인 제너럴한 어떤 기준을 좀 잡아야 되니까 18번부터 40번까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실제 수능의 유형은 18번에서 30번까지는 좀 쉬운 문제들이 깔려 있어요. 지침 확인, 분위기, 뭐 예를 들어 주제, 요지, 제목만 맞추는 거. 그리고 31번부터 40번까지가 딥박센 되게 어려운 문제. 뭐 빈칸 추론이라든가 순서 배열. 그리고 마지막에 41번부터 45번까지가 장문 독해가 쫙 나와요. 긴 지문. 나머지는 앞에 있는 모든 독해는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 문장은 길어봤자 8문장. 띡딱 띡딱 이렇게 모두가 객관식이고 근데 가장 어려운 구간이 31번부터 40번 구간인데 그건 애들이 못 풀어요. 쟤네들이. 그걸 못 푼다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 6학년 중1들이. 그래서 그 문제를 도려내고 듣기는 올 17문제 다 내고 주제, 요지, 제목
분위기, 그리고 도표나 뭐 실용문이라든가 막 이딴 거 나와가지고 사실 일치 불일치 맞추는 거, 그 독해력만 있으면 맞추는 거거든요. 단어 외우고. 그런 부분으로 구성해서 저희가 재구성을 짜는 거죠. 40문제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원래 고1도 애가 만약에 5등급, 4등급 나온다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의 구간을 빼요. 야, 너 어차피 이거 틀려. 건드리지 마. 이거 찍어. 틀려보지 마. 그냥 근데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맞아야 돼. 듣기 틀면 죽을 줄 알아 진짜. 이 책 하나 풀렸는데 이걸 틀렸다는 거는 너가 진짜 얼마나 게을렀는지를 보여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구간대로 뽀개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완료가 되면 그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걸 만들어 놓고 나면은 중1과정, 중2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고1 목표를 어떻게 못 보겠어요? 이걸 제대로 한다면, 이것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걸 제대로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성적 추이를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색동저고리처럼 색깔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듣기평가 17문항 중에서 한 개가 틀렸네요. 듣기는 난이도가 되게 쉬운 편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18번에서 40번까지가 독해 문제인데 대입학, 그리고 세부사, 실용문, 대입학 딱 그 부분밖에 없어요. 장문 독해도 빠졌고 빈칸추로도 빠졌고 순서 배열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맞으면은 얘는 기본으로다가 2등급 정도 이상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특목고 가거나 스카이 가는 애들은 초6 때부터 사실 고1 모평 정도를 다 풀어요. 이게 오바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막 넘사벽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성적을 통해서 학습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냐면 2주와 중1이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모두가 수능 교재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험을 저렇게 보겠다는 거고 시험을 보면서 아이들의 성적 상향 곡선이라든가 추이를 저희가 파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처음에는 보여드리기 약간 민망한 성적일 수도 있어요. 서로 약간 상처 주고받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깔 건 까자. 현실 상태가 이러니까. 그래서 중2 때까지도 계속 그 과정을 하잖아요. 중3이 되면 이제 정색하고 고1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고1로 탁 들어가면은 레벨이 3개가 나오는데 HP 3, 2, 1, 3가 제일 높습니다. 그때부터 걔네들 이주화에서 뭐 하냐면은 1년에 3번을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 그래서 미만고라는 이름을 붙이는 국수형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저희는 영어만 하지만 국어랑 수학까지도 실시간으로 100분, 70분, 60분 이렇게 쪼개가지고 시험을 봐요. 그러면 오전 일요일날 볼 때도 있었어요. 최근에 봤던 거. 그래서 8시 반까지 입시를 해서 100분 쉬고 이렇게 보고 하면은 그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중3 때 이거를 갖다가 3번을 봐요. 근데 뭐 컨디션이 안 좋았네 어쩌네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컨디션도 실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번 정도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엄마 안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고 엄마도 좀 안쓰러우시겠지만 그래도 보내주신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인 아이의 성적 추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일 가면 몇 등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성 가면 몇 등급 나와요. 충암 가면 그보다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수학에서 지금 너무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국어는 안 시키세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고1 내신을 만드는 거를 할 수 있고 고1 입학시켜놓고 5월달에 중간고사 결과 나와서 이럴 줄은 몰랐는데 왜 몰라요? 방법이 너무 많은데? 방법 첫 번째, 중학교 내신에서 퍼센테이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부탁하시면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더 확실한 거. 방금 말씀드린 미만고, 고1 모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그 시험들은 다. 100분위 점수 등급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하고 최근에 제가 간담회를 지금 오늘로써 15번째 간담회예요. 지금 한 3주간에 걸쳐서. 근데 외부 간담회가 좀 있었어요. 외부 어머님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초대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비고1 어머니인데 목동에서 오셨어요. 모군중학교에서 어떻게 하셨냐 유튜브로 이제 막 보고 자꾸 타고 들어와서 여기까지 알게 됐다 그러셔서 오셨는데 아직 고등학교 입학 전인데 본인 자녀의 모의고사 성적에 100분위 점수를 가져오셨더라고요. 하나가 아니라 6개를. 그래서 저희 상담카드에다 그걸 깨알같이 다 적으셨어요. 고1 3월 국수형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고2 4월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와 대박이다 진짜 영광. 그래서 이제 상담을 막 요청을 하셨는데 이 정도가 기본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정도 안 하는데 서영고를 보내기는 쉽진 않은데 이게 죽어도 못할 거고 외국에 탁 떨어져서 갑자기 외국말을 유창하게 하라는 그건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시간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성적표를 보시는 법, 그리고 이 어떤 일정한 중1부터 스타트 라인을 하셨으니까 중1 과정, 중2, 중3까지 어떻게 하셔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이 과정들. 그리고 학원에 공부를 시킬 때 지금 테스트를 보는데 왜 보는지, 어떤 방식으로 보는지, 애가 힘들어하는데 왜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중간에 같이 호흡을 같이 하시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저는 이제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수업도 하고 있고 아이들하고 데이트도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 지금 대한민국에서 입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학부모님들이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하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원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해주셨어요. 학습 방향을 잡는 걸 일단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고교 내신을 목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학교 1학년 이제 올라오는 친구들한테 유형별 학습을 설명을 하라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기본기부터 다지는 그런 연습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의 수업 개요고요. 세부 목표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문법이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사실은 중등에서 문법이 기본인데 팔품사와 문장의 형식이 기본입니다. 팔품사라고 하는 문장의 형식이 기본이 되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이런 문법의 용어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이유는 초등부 때에는 보통 문법을 다루지 않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문법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규칙을 알려주지도 않죠. 왜냐하면 초등의 가장 기본은 잘 듣고 재미있게 말하고 원어민과 소통이 가능하고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고요. 이제 중학교가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중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대로 된 문법을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팔품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머릿속에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니까 문법 개념 따로, 독해 따로 다 따로따로 해서 결국은 문제를 풀 때 그걸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에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인 팔품사 그리고 국어 앞에서 원장님이 계속 강조를 하셨잖아요. 국어 논술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국어랑 영어는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의 구품사 이렇게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해서 신규 학생들을 포함해서 약간 이제 문법 개념들, 용어들 힘들어하는 학생들한테 동영상으로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거에 대한 품사 정의를 머릿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을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문법에 대해서 이해력도 조금 높아지고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의 단계인 품사부터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문장의 형식은 제가 이제 수요일에도 중학교 2학년 이제 프로그램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장의 형식만 사실은 잘 파악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 서술형, 논술형 문제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순이 들어가 있고요. 각각의 문장의 형식에 맞는 동사들을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사만 암기를 해도 얘는 3형식 동사인데 목적어가 빠져있네? 이상하다. 이렇게 학생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의 기본이 되는 게 문장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형식과 품사를 기본기로 잡고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 이제 형식을 잡았으면 그 문장을 완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 시제, 태 이런 기본적인 문장에 대한 동사의 연습을 학생들이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법도 사실은 문법의 그 목차를 어머님께서 책을 한번 보시면 목차에 뜬금없이 가정법이 처음에 빡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 목차에 처음에 나오는 건 문장의 형식이에요. 문장의 형식이 나오고 아이들이 문장에 대해서 이해를 했구나. 자, 그러면 동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 동사의 변형에 대해서 가볼까? 준동사 파트. 투부정사, 동명사 가는 거고 그럼 동사를 충분히 네가 학습을 했고 문장도 만들 수 있으면 문장의 확장으로 가보자. 그래서 관계사, 가정법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법들을 차례대로 저희가 기초 단계부터 기본, 심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문법을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머릿속으로 문법에 대한 맵을 딱 확실하게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생들 지금 시험 중1 안 보니까 객관적인 실력 파악 필요한데 앞서 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수능의 전체 시험을 보는 거는 현실상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미니 모의고사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독해, 듣기 실력을 체크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 점수로
학생들 실력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지 단계에 기본 저희가 정규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한테 제공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법의 용어를 설명할 때 국어의 구품사와 영어의 팔품사의 이해. 그래서 품사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시키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인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정규 수업에서 보다 조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단어 OT라고 하는데 단어 멘토링까지 저희가 같이 진행이 돼요. 학생들이 단어를 제대로 암기를 한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 상담을 해보면 거의 이제 초등부 때는 즐겁게 말하면서 익히는 수준이지 달달달 암기를 한다거나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달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어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기본기가 좀 쌓아져 있어야 그 위에 문법이 쌓아도 또 그 위에 다른 지문들이 들어가는 독해나 신문 기사를 쌓아도 본인 걸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휘는 좀 반강제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테스트를 통해서 암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이제 집에서 자녀분들 보면 알겠지만 해! 이렇다고 무조건 하진 않잖아요. 조금 달래줘야 되고 할 수 있다라고 응원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어 멘토링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학생들을 잡아다가 다시 이제 발음도 조금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스페링 같은 것도 이제 써보기도 하고, 같이 이제 뜻도 같이 따라하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외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암기를 할 수 있는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해서 단계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시간표 구성이고요. 현재 12월 학기 기준으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넣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어휘, 당연히 어휘도 이제 단계별로 너무 단어가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이제 조금 기본편,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실력편, 그리고 한 단계 더 어원편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재도 이제 문제 유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문 이해를 할 수 있는, 또 개념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재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듣기 모의고사 진행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글쓰기, 논술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당연히 그 글을 제대로 쓰는 연습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비 중1은 두 가지로 글쓰기 연습을 진행을 해요. 첫 번째는 교재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를 이용한 글쓰기 연습이에요. 그게 영어 지문 워크북이고요. 6화 원칙을 근거로 해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 지문이 정말 영어 신문, 요즘 일어나고 있는 핫 이슈들이기 때문에 어휘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 이제 올라오는 친구들한테는 한국어로 말해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것들을 영어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육하원칙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버거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저희가 뭐도 쓰게 되냐면 영어 일기도 쓰게 돼요. 영어 일기는 일상적인 우리 가족 이야기, 그다음에 내 친구 이야기, 우리 반, 우리 학교,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고요. 거기에는 기초 문법 개념, 뭐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것, 그리고 12월에는 기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이용해서 글을 쓰는 것, 이렇게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쉽게 글을 쓸 수 있도록 두 가지 버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좀 강조를 해서 글쓰기 부분을 12월부터 강화시켜서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수업 진행 방안은 여기 이제 보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문법, 독해, 그리고 듣기, 쓰기를 강화하기 때문에 쓰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 중요하다, 품사 중요하다, 앞서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백지 테스트도 진행을 해서 진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문법에 대한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보내시고 있는 어머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단어 테스트 부분은 그냥 간과하지 않고 절대로 안 되어 있으면 남겨서라도, 다음날 불러서라도, 토요일날 다시 불러서라도 체크를 해서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완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관리를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가 어휘이고요. 두 번째가 각 영역별의 이제 테스트예요.
공부를 했으면 그 공부에 대한 리뷰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고 얼마나 이해했는지도 선생님들이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이해를 만약에 안 했으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해했는지의 정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같이 아이들과 함께 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리뷰하는 것 그리고 어휘 이 두 가지는 정말 책임지고 학생들이 계속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영어 도서 같은 것들도 있고요. 특히나 저희는 지금 이 공간이 이제 테스트룸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앞 뒤에 조교들이 계속 체크를 하면서 학생들이 정숙한 분위기에서 공부다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수업 분위기를 조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일단 맡고 맡겨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이제 체크를 하고 관리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지도를 할 예정이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로 또는 뭐 대면을 하셔가지고 상담 요청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